네, 교육사회 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기능론과 갈등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좀 연장선에 있는 주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난 시간 마지막에 계층화에 대한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첫 번째는 이제 좀 계층화를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이었고, 두 번째는 계층화가 결국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그러한 과정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전자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기능론의 입장이라고 본다면 후자에 있는 입장이 갈등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육사학에서 어떻게 보면은 기능론과 갈등론은 굉장히 오래된 고전적인 이론이긴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로 교육사회학 시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능론과 갈등론 모두 확실한 관점이 있어요. 확실한 관점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장점도 있지만 현대 사회, 우리 전체적인 사회를 좀 유연하게 해석하지 못하는 한계점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서로 좀 어떻게 보면 보완적인 관계라고 할까요? 그래서 기능론과 갈등론 중에 우리 사회를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유용한가, 더 현실 가능성이 있는가, 그리고 미래 사회를 발전적으로 생각할 때 있어서 어떤 관점을 우리가 지향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문제들을 논의하다 보면 우리 사회를 좀 분석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역량이 길러질 수 있기 때문에 기능론과 갈등론 두 가지 상반되는 관점을 한번 같이 살펴보고 어떤 관점을 지향하는 것이 더 좋고 현실적인 타당성이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 자체로 보는 게 아니라 그 교육을 둘러싼 사회 환경과 사회 구성원들의 생각까지 포함해서 교육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은 이제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것들을 잠깐 한번 훑어보고 이제 기능론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사회유기체, 능력주의, 합의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한번 같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등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으로 넘기고 기본적인 이제 컨셉,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뭐 이런 거를 살펴봤죠. 교육과 사회와의 관계를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기 위해서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라는 개념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교육과 사회화를 이해하기 위한 키워드로 계층이라는 개념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는 서로 이제 서로가 아니죠. 상관관계가 인과관계를 포함하는 관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말은 인과관계가 성립하면 무조건 상관관계는 존재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A라는 현상이나 어떠한 대상이 B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그것을 인과관계로 볼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학습 시간을 늘리면 시험 성적이 올라간다. 100%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저도 공부를 많이 해본 사람이지만 하루에 공부하는 양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시험 점수를 잘 맞거나 아니면은 학업 성취도가 올라가는 건 아닌 것을 경험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머리가 좋고 나쁘거나 아니면 집중력이 좋고 나쁘거나 뭐 그런 거에 따라서 공부하는 시간이 늘더라도 시험 성적은 안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죠. 공부하는 시간을 하루에 10시간 공부한 학생과 1시간 공부한 학생 중에 어떤 학생이 학업 성취도가 더 향상될 가능성이 높은가? 공부하는 시간을 10시간으로 늘린 학생들이 훨씬 더 공부를 잘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가능성이 높고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논리적인 판단이 들고 모두가 동의를 한다면 그것은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뭐 100% 이렇게 들어맞는 그러한 인과관계는 사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맥락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어떤
학습 시간이라는 원인이 학업 성취도라는 결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면 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키와 몸무게를 얘기를 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네, 몸무게라는 거는 몸의 사이즈와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몸의 사이즈를 가늠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키가 커지면 몸집의 사이즈도 커진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몸무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상관관계로 단순한 상관관계로 보기보다는 어떤 인과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큰 두 가지 대상 간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육과 사회와의 관계는 어떤 상관관계가 존재를 하고 어떻게 보면 쌍방향 인과관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회의 요구에 따라서 어떤 제도들이 만들어진다면 교육도 하나의 제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회가 교육의 모습을 결정한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반면 교육이라는 제도가 사람들의 어떠한 생각을 바꾸고 어떤 지식 수준을 바꾸고 사회를 바라보는 눈, 사회를 읽어내는 능력을 길러낸다고 본다면 사회를 변화시키는 동력으로서 작용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만들어내고 그런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킨다면 교육이 전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반대 방향의 인과관계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계층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유용한 개념입니다. 교육의 결과를 통해서 계층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반면에 교육이라는 제도가 발전해 오면 발전해 올수록 계층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굉장히 과거와는 달라지고 사람들의 생각도 달라졌기 때문이죠. 계층이라는 것은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사회 질서, 사람들 간의 질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우리 사회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나눠 먹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본다면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은 부를 소유할 것인가, 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부를 소유하고 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부를 소유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면 계층은 그러한 차등적인 보상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상대적인 개념으로서의 계층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중산층이라는 용어와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위라는 용어를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교육이 과연 계층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내는가, 사람들의 능력을 어떤 식으로 길러내는가, 그리고 사회에서 계층적인 수준을 어떤 식으로 높여나가는가에 대한 얘기는 이제 계속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교육이라는 제도가 발전해 오면 발전해 올수록 교육 수준에 따라서, 학력 수준에 따라서, 그리고 교육에서의 보여준 성취도에 따라서 사람들의 어떠한 사회적인 성공의 정도가 달라지게 되는 사회를 우리는 살게 된 것 같습니다. 발레들을 들을 수도 있겠죠. 스티브 잡스나 주커버그, 페이스북을 만든 주커버그나 빌 게이츠 같은 천재들은 어떤 교육제도의 도움이 없이도 자신이 충분히 사회적인 성공을 이뤄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육에서의 성공을 발판 삼아 사회에서의 성공을 이루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육을 통한 계층화, 교육을 통한 사회적인 성패가 결정되는 사회에서 우리는 살게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과거에 비해서 현대 사회는 교육 제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 사회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층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육이라는 활동을 따로 떼어놔서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교육이 계층화를 결정짓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직업을 얻는 데나 어떤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는데 교육에서의 성취도가 굉장히 중요한 원인으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층화의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교육이
사람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줘서 성공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주고 자신의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거기에서 이제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제적인 부의 격차나 사회적인 지위의 격차가 있더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불만은 가지지 않을 것이고 불만이 어떤 소수의 사람들은 불만이 있더라도 그거는 소수의 개인적인 문제이고 전체적인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데는 계층화 그리고 교육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반면에 계층화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사람은 다 존엄한 존재이고 존중받아야 될 존재인데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위치에 가 있는 게 과연 맞는가?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생각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계층화라는 것, 수직적인 위계 질서 자체가 굉장히 비인간적이고 사람들 간의 불만과 갈등을 조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육에 아무리 공정한 기회를 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러지 않을 수가 있고 사회는 그렇게 정의롭지 않다. 경제적인 부나 아니면 사회적인 지위에 대한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다 보면 어떤 불법적인 요소들이나 아니면은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어떤 불평등한 요소들이 개입될 여지가 굉장히 많다라는 좀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우리가 기능론이라고 부를 것이고 후자의 논의는 갈등론이라는 이론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될 겁니다.